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염물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4-10 주유 취급소에 대한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맨 첫 번째에 보시면 주유 공지 및 급유 공지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주유 공지를 보면은 너비가 15m 이상, 그 다음에 길이가 6m 이상, 6m 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 다음 급유 공지는 고정 급유 설비의 호수기기의 주유에 필요한 공지를 우리가 급유 공지. 다음에 공지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배수구나 집유 설비 및 유분류 장치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표지 및 게시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염물 주유 취급소에 대한 그 게시판인데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 여러분이 가끔 자동차에 주유하러 주유소에 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게시판이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되어 있는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이 내용이 쉽게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다음 3번으로 가죠.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대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다음 두 번째는 주유 취급소 업무 행하기 위한 사무소. 세 번째는 점검이나 간이 정비 위한 작업장. 네 번째는 세정을 위한 작업장. 다섯 번째는 주유 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장이나 점포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유 취급소 관계자가 주거하는 주거시설. 그다음에 네 번째 담 또는 벽이죠. 자, 주유소에 여러분이 가끔 가보시면은 자동차가 큰 대로변에 이게 대로변이면 이쪽에 이제 주유 취급소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들어갈 때 이쪽에 보면 다 2m 이상의 담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의 높이는 2m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 이 셀프용은 자기 스스로 기름을 갖다가 자기가 넣는 거기 때문에 좀 기름값이 좀 싸죠. 그래서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의 기준은 두 번째에 보면 상한이 100리터 이하예요. 그다음에 급유하는 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셀프용은 100리터 이하가 돼야 되고 6분 이내로 주유가 끝이 나야 되죠. 다음 6번.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주유 취급소의 탱크 최대 용량은 6만 리터 이하. 다음 7번. 고정 주유 설비. 자, 고정 주유 설비는 첫 번째가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부지 경계선이나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다음 4-11로 가죠. 자, 판매 취급소. 이 판매 취급소는 대부분 주택가 같은데 많이 있는 거죠. 석유 판매 취급소를 얘기하는 건데, 판매 취급소의 기준을 보면은 1종은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이고 제2종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제1종 판매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1층에 설치할 것. 2, 3, 4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에 가시면 창이나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 설치. 다음 7번으로 가시면 그 우연물에 배합실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요놈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와 구조로 된 벽으로 구해간다는 거. 세 번째는 바닥에 오염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 네 번째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이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 5번에 출입구의 그 문턱 높이는 0.1m 이상.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가연성 증기나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다음 두 번째, 제2종 판매 취급소에 대한 설비의 기준. 그래서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판매 취급소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설비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 1번에서 그 4번까지가 있는데 그 일종 판매 취급소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4-12로 가시면 소화설비하고 경보설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소화설비하고 경보설비. 그래서 첫 번째, 전기설비. 이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소화설비는 당해 장소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두 번째, 이 소요 단위 있죠? 요것도 시험에 매번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 한 10개 해놓으셔도 틀림없어요. 소요 단위. 첫 번째에 보면은 이 제조소, 그 다음에 취급소. 자, 외벽이 내화 구조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화 구조가 아닌 부분.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내화 구조는 이거의 절반이죠. 5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은 저장소 건축물이죠. 그래서 저장소는 마찬가지로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그래서 내화 구조인 경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내화 구조의 절반인 75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 다음 세 번째에 보시면 오염물의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를 한다는 거. 그래서 1소요 단위라는 것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우리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다음 3번으로 가면 이 간이소화용구 나오죠. 이 간이소화용구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필히 해야 될 것은요, 그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그 다음에 팽창진주암이죠. 이놈은 알킬 알루미늄 소화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도 다 삽을 상비해야 돼요. 즉 삽을 비치해야 되죠. 그래서 마른 모래는 50리터 이상의 한 포가
0.5단위고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160리터 이상 한 포가 능력단위 1단위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 자, 옥내 소화전의 그 설비의 설치 기준 보면 첫 번째가 수평 거리가 25m 이하.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 수원의 양이죠.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에다가 7.8세제곱. 자, 7.8세제곱이라는 것은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이 260리터인데 요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요 N은 옥내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해요. 최대 아무리 많이 설치돼도 최대 5개까지만, 즉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 개수인데 최대 5개. 다음 세 번째는 방수압력 P는 350kPa 이상, 그다음에 방수량 Q는 260L/분 이상. 다음 옥외소화전으로 넘어가죠. 자, 옥외소화전은 수평 거리가 40m 이하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수원의 양을 계산을 할 땐 옥외소화전의 개수에다가 13.5세제곱. 그래서 13.5세제곱은 옥외소화전 노즐에서 분당 그 방사량이 450리터죠, 분당. 여기다가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에서 13.5세제곱이 되죠. 해서 N은 최소 2개고 최대 4개까지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은 옥내와 마찬가지로 350kPa 이상. 그다음에 방수량 Q, 노즐에서의 방수량은 분당 450리터. 요거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로 넘어가죠.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연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지금 옥내, 옥외, 스프링, 물 분무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괄호 1에 보면 수평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1.7m 이하. 2번에 보면은 하나의 그 방사 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원의 양을 보면 헤드의 개수에다가 1.6세제곱을 곱한 거죠. 요거는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 2.4루베죠. 분당,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씩 3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그래서 N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인데 최대 30개까지만 계산한다는 거. 그다음에 개방형 헤드도 뭐 마찬가지죠. 다음 네 번째에 가면은 헤드의 그 방사 압력은 100kPa 이상. 그다음에 방사량, 요거는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다음 5번으로 가시면 물 분무 소화 설비. 자,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첫 번째가 하나의 그 방사 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 수원의 양은 당의 방사 구역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1분당 20리터의 비율을 했으니까 표면적 제곱미터에다가 표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몇 리터냐면은 20리터. 요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면 되겠죠.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방사 압력, 즉 헤드의 방사 압력은 350kPa 이상, 방사량 Q는 헤드의 설계 압력에 의한 방사량, 이건 설계압에 따른 방사량이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이건 틀리겠죠. 다음 6번으로 가죠. 자, 우연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용량. 비상전원의 용량은 전부 다 45분 이상. 다음 7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표시온도가 있는데, 이 표시온도라는 것은 작동온도예요. 그래서 부착 장소의 최고 주유온도가 28도 미만일 때는 표시온도, 작동온도는 57도 미만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8번으로 가면 이제 피난 설비가 나오죠. 자, 피난 설비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는데요. 그렇게 별로 이 피난 설비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4-13으로 가죠. 4-13에 가면 제조소 등의 오염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그 기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킬 알루미늄 제3류 오염물하고 아세트알데히드하고 디에틸에테르 오염물 사료에서 특수 인화물에 들어가죠. 자, 알킬 알루미늄. 이건 제3류 금수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 요거는 제4류 오염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탱크의 종류를 보면은 이동 저장 탱크의 알킬 알루미늄은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 봉입, 아세트알데히드는 불활성 기체 봉입에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자세히 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다음 4-14 오염물의 운반 기준이죠. 자, 운반 기준의 첫 번째, 용기의 재질이 나와요. 자, 운반 용기의 재질은 시험에서는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1에서 13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닌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반 용기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 섬유, 삶, 그 다음에 집, 나무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2번이에요. 오염물의 그 운반 용기, 외부의 그 표시사항,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오염물의 품명, 오염 등급, 그 다음에 화학명, 그 다음에 수용성, 이런 걸 갖다가 표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오염물의 수량.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요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에 보면 제1류 오염물. 자, 1류 오염물은 둘로 나누죠. 하나는 무기 과산화물인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의 것. 그래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금수성 물질인 동시에 화기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기 주의, 충격 주의, 그 다음에 물기 엄금, 금수성이니까,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 주의. 기타는 물기 엄금만 빼고 나머지죠. 그 다음에 제2류 오염물로 가면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건 다 금수성이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 주의, 그다음에 금수성이니까 물기 엄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
기타는 화기주의. 그 다음에 제4류로 넘어가죠. 자, 제4류를 보면은 인화성 액체. 자, 인화성 액체는 화기 엄금이 되겠죠. 자,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 오류 염물은 대부분 폭발성 물질이니까 화기 엄금하고 충격 주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6류 염물, 이놈은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이놈은 가연물 접촉 주의. 이렇게 여러분이 음반 용기에 따른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3번에 위험물의 혼재 기준, 다시 말해서 자동차에 운반할 때 같은 화물에 실릴 수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혼재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혼재 기준은 꼭 여러분이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10개 해놓으셔야 돼요, 별표. 그래서 여러분이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표를 갖다가 해놓으시면은 쉽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류까지는 쭉 여러분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요 부분은 다 혼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그래서 교재에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류하고 6류가 가능하고 2류하고 5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이쪽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즉 2류하고 4류죠. 2류하고 4류, 이 부분이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류하고 2류 마찬가지, 2류하고 4류가 특별한 부분, 그 다음에 4류하고 5류가 좀 특별한 부분이죠. 4류하고 5류. 4류, 5류. 이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 4류하고 5류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4류하고 5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재할 수 있는 부분이 1류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1류하고 6류가 가능하죠. 다음 보시면 2류하고 5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류하고 4류. 2류, 4류, 그 다음에 3류하고 4류. 3류하고 4류가 가능하고, 다음에 2류, 5류는 위에 있었고, 6류하고 1류 있고, 그 다음에 4류하고 5류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4류하고 5류. 요놈이 혼재가 가능한 그러한 혼재 기준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4번으로 가죠. 적재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조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차광성,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천막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류위험물하고 3류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그 다음에 4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제5류위험물, 제6류위험물, 요 놈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1류위험물, 그 다음에 제3류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4류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제5류위험물 전부, 그 다음에 제6류위험물 전부를 갖다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방수성, 다시 말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물과 접촉되면 안 되는 물질을 피복으로 이렇게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제1류염물의 금수성 물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다음 두 번째는 제2류염물에 보면은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3류 오염물 중에 황린을 제외한 금수성 물질. 이런 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그 피복으로 덮어야 되죠. 운반 중에. 다음 5번도 잘 나와요. 운반 용기 내용적에 대한 그 수납률. 그래서 수납률의 첫 번째 액체하고 두 번째는 고체가 나오죠. 그래서 액체는 내용적의 98% 이하, 고체는 내용적의 95% 이하. 다음 6번에 오염물의 그 등급 분류가 나오는데 그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자, 오염물의 등급 분류를 보면은 오염물 등급 1류, 2류, 3류가 있죠. 그래서 1류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이건 지정 수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오염 등급을 나누니까 여러분이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4-15로 가죠. 자, 탱크 내용적하고 공간 용적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매번 출제돼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한 5개 정도는 최소한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탱크 용적의 산출 기준을 보면은 탱크 용량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을 갖다가 탱크 용적 산출 기준. 두 번째, 탱크의 그 공간 용적이 나오죠. 이 탱크의 그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라는 거. 다음 3번에 안반 탱크. 자,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이나 아니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 용적보다 큰 용적. 둘 중에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큰 걸로 하라는 얘기죠. 다음 4번. 탱크의 그 내용적 계산할 때 양쪽이 뭐 볼록 한 거, 요거는 한쪽이 A고 요 길이가 직경이 A고 요 작은 부분의 직경이 B일 경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요 거리를 L이고 요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L1, 이쪽을 L2로 한 거죠. 그래서 내용적 Q는 4분의 파이 AB, 이건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해서 요 양쪽이 볼록한 거에서 내용적 여러분이 꼭 암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쪽이 볼록한 거. 자,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쑥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그래서 이쪽을 L1, 요놈을 L, 요놈을 L2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단면적은 긴 변을 A, 짧은 변을 B로 했을 때 내용적 Q는 4분의 파이 AB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마이너스 L2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적 계산하는 것, 탱크에 따른 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원통형 탱크. 자, 원통형 탱크가 2번이죠. 첫 번째, 횡으로 설치한 거. 이렇게 설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L1, 요쪽 부분을 L2,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원형이에요, 단면적이. 그래서 단면적을 갖다가 반지름 R로 했죠. 그래서 내용적 Q는 파이 R의 제곱이 더 단면적이 직접 반지름이 R일 경우,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는 거죠. 다음 종으로 설치한 거. 종으로 설치한 거는 탱크를 갖다가 이렇게 지면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탱크의 높이를 갖다가 L 길이죠. 그 다음에 단면적 원형 단면적이 원형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갖다가 R로 표기했죠. 그래서 내용적 Q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연물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건 지금 다 했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가끔 출제가 되니까 제 5장은 우연물의 안전관리 법령이죠. 자, 우연물의 안전관리 법령의 첫 번째는 이제 용어의 정의예요.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을 전부 다 우연물 안전관리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인데 그걸 여러분이 다 공부하기 좀 시간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요점 정리한 부분만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는 우연물에 대한 정의예요. 자, 우연물이라는 것은 인화성이 있고 발화성이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다음에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거. 제조소 등이라는 것은 제조소하고 그다음에 저장소, 취급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제조소 등. 그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 적용을 안 받는 것은 항공기,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철도 및 궤도에 의해서 우연물을 저장, 취급, 운반하는 것. 다음 3번에 우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있어서 임시로 우연물 저장하는 거 있죠? 요거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90일 이내 동안만 임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군부대가 우연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이건 뭐 군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어떤 RCT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연물 운반할 때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4번은 이제 우연물 안전관리자예요. 그래서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자는 관계인, 즉 선임을 해야 할 사람은 관계인이고, 두 번째는 선임 기간이 나와요. 이거 잘 나오죠. 선임 기간은 해임이나 퇴직하면 30일 이내고 선임 신고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다음에 선임 신고 기간은 소방본부장서장.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잠시 출장을 갔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대신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최대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5번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죠. 예방 규정을 갖다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예방 규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첫 번째 보면은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의 우연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가면 일반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7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우연물 제조소, 일반 취급소.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우연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5개 저장소. 다음 3번을 보시면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 다음 4번으로 가시면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 다음 5번째에 가면 안반 탱크 저장소. 다음 6번째에 가시면 이송 취급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좀 좋겠죠. 다음 6번에 가면은 이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 이거는 우연물 제4류를 갖다가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3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는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된다는 거. 다음 7번 운송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우연물이죠. 첫 번째에 보면 알킬 알루미늄 제3류 우연물, 알킬 리튬 마찬가지로 3류 우연물이죠. 금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의 물질을 함유하는 우연물, 요 세 가지.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 또는 두 가지 물질을 갖다가 함유하는 우연물. 그 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 실무교육자는 소방안전협회장. 다음 9번은 이제 소방시설 점검업을 할 때 소방시설의 그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은 특정 소방대 상물이 모두 해당이 돼요. 점검자의 자격은 관계인이나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 세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등이 설치된 5000제곱미터 이상. 우연물 제조소는 제외죠.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마찬가지로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합정밀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는데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 결과 제출 기간은 점검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다음 10번으로 가면은 특정 5개 탱크 저장소.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액체 오염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준이라는 게 들어가요. 준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50만 리터 이상. 요거 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특정하고 준 특정.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 이건 무조건 나와요. 소방시설 종류. 그래서 소방시설 종류에 첫 번째 보면 소화 설비가 나오죠. 즉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예요. 보시면 소화기구, 그 다음에 옥내, 옥외,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물 분무 등. 자, 물 분무 등이라는 건요, 대표적인 게 물 분무고,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CO2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가 다 요걸 우리가 물, 분무 등소화설비라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설비예요. 경보설비. 그래서 비상경보, 단독경보용 감지기, 비상방송, 누전경보기, 자탐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 누설경보기, 통합감지시설, 그 다음에 피난시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하는 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그다음에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소화용수설비. 자, 소화용수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하고 저수조, 그다음에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 그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요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소화활동설비는 여러분이 3년 무제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3년 동안 제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요놈이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J는 재연 설비, B는 비상 콘센트 설비를 갖다가 B로 하죠. 해서 3년 무, 재, 비 이렇게 암기하면 소화 활동 설비를 쉽게 여러분이 골라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위험물의 그 안전 관리에 대한 그 기준을 다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한 내용이 조금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제가 별표를 많이 친 부분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은 위험물고 기능사하고 산업기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다음에 강의는요, 일반화학인데, 일반화학은 위험물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위험물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일반화학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